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드디어 긴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기춘 없는 박근혜 정권의 미래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이완구 총리 인준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장관을 교체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주는 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선물 받고 즐거우십니까? 정말 설 연휴 동안 정부 걱정이 싹 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완구 총리 인준 통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총리 인준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 박근혜 정권이 바닥에 처해 있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먼저 총리 인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폭발물 해체반이 활약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 후보가 부적격자라고 해서 낙마시키게 되면 연속 3번 총리 낙마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게 주는 타격이 너무나 커서 여당만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당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이라는 강경수 대신에 표결에 참석해서 정상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는 이런 정상적인 인준 절차를 밟는 것으로 타협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간신히 총리 인준 절차를 마쳤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박근혜 정권을 수렁에서 건져낸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야가 폭발물 해체반이 되어서 박근혜 정권이 매설한 폭발물을 해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서 정권이 망하면서 정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여야가 함께 그 위험한 폭발물을 폭발하지 않게 해체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자, 이완구 총리 인준에 성공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인준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인준에 적극에 나섰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내용이 타당하고 국정 방향이 옳아서 대통령을 적극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 위기 탈출을 해야 되겠다. 위기 탈출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응급조치라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해서 벗어나게 됐다고 한다면은 여당과 대통령의 역학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당은 대통령을 위기에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위상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은 당 위에서 호령하던 지위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여당을 한 손에 쥐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인사로 여당에 큰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죠. 자, 앞으로 또 닥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이제 여당에 매달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여당을 청와대 부속기관처럼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 이제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카드로 반전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총리 자체의 문제, 그리고 청와대가 이 총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실 검증의 문제 때문에 반전은커녕 수령에 빠졌고, 이제 그 수령에서 억지로 탈출한 정도입니다. 총리 교체로 국면 전환한다는 이 계기를 놓쳐버린 데다가 총리라는 큰 카드 하나를 아무 효용없이 이미 써버리고 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정권은 지금 기진맥진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하마터면 여당 이탈표 몇 표 때문에 낙마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 상황에서 인준투표를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총리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최소 지지율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총리는 태생 자체가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라는 건 사실 정부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입니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리라는 건 일상적으로 정권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본래 존재감이 없고 역할도 제한적인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1인 통치하는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의존용 대통령 총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쓸모있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총리가 처음 얼굴을 보일 때입니다. 처음 얼굴을 보임으로써 총리가 정권의 도덕성, 정권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선전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 총리 지명한 사람을 보고 사람 잘 골랐다. 이렇게 해서 정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정권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게 이게 사실 총리의 거의 유일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상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지 않는 이상 이완구 총리의 용도는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라는 인물의 한계 외에 총리 자리라는 자리의 한계란 이런 이중적 한계 때문에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내각에서도 제 위상을 차지할지도 의문입니다. 내각에는 이미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이렇게 당에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은 이완구 총리의 선배격이 됩니다. 자신은 이제 후배인데 당의 이 선배들을 모시고 내각을 잘 지휘했을지 의문입니다. 책임 총리 언감생심이 아닐까요?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총리를 전폭적으로 신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의 역할을 부여하고 권한을 대폭 위임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총리가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큰 위기가 닥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도 총리를 내세워야 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총리에게 역할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이완구 총리의 역할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완구 총리의 인준 과정에서는 야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새정치연합당 대표의 지도력도 함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불안한 지도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잘 대체로 넘겼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당 대표는 총리 인준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호남 총리론을 불필요하게 제기했습니다. 호남 총리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역 감정에 불을 질렀고 충청 총리론이라는 역풍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런 부적절한 제안을 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수 연발을 했습니다. 정치력, 지도력이 매우 부족한 당 대표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어떤 실수를 할지 정말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 치고는 그리고 자신이 이미 실수한 것 치고는 인준 과정을 큰 무리 없이 잘 해냈습니다. 의원들의 이탈표가 거의 없이 결속력 있게 표결에 잘 임했고 결과적으로 리더십 훼손을 막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수 연발 없이 잘 해낼지 자기 교종 능력을 발휘해서 당 대표로서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 관리, 자기 역량을 잘 과시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들이운 불안은 또 있습니다. 먼저 부분 개각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의원 총리가 지난해 4월 16일 사의 표명을 한 뒤에
10개월 만에 새 총리가 임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인사 하나 하는데 10개월 걸렸다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인사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걸 못한다는 건 곧 국정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는 인사한다고 천명을 이미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천명을 해놓고 10개월간 못했다는 것은 이 10개월간 과도기 내각을 운영해왔다. 과도기 내각으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각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내각 일은 어차피 대통령이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고 지시하기 때문에 내각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지 않는 한 장관 뭐 몇 명 박힌 거 장관이 누구인지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7일 날 부분 개각으로 4명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역시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참신성도 없고요. 쇄신의 의미도 없고 뭐랄까요, 무색무취 무의미한 내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비게 된 자리를 땜질한 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유일호, 유기진 두 의원을 또 내각으로 입각을 시켰는데 이건 새 인물도 아니고 참신하고 뭐 능력 있는 적재적소 인물 찾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입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2명을 더 추가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한 인사입니다. 이런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6명의 장관을 의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인사가 그만큼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통일부 장관입니다.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내정을 했는데 이건 통일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이 통일 대방이니 통일 준비니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 문제를 책임진 통일부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낸 것 같습니다. 홍영표 비서관은 연배로나 경력으로나 한참 위인 인물들로 득실거리는 정부의 외교 안보 팀에서 제 위상을 찾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지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차장,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이거 모두 홍영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보다도 훨씬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정부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홍영표 장관 내정자는 층층 시하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구성에서 비서관급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비서관 출신이 장관이 됐으니 그 정부의 외교안보팀에서 대접은 비서관급 장관입니다. 그럼 비서관급 장관이 어떻게 그 다른 장관들을 앞지르면서 다른 장관과 협력하면서 통일부의 목표를 향해서 다른 장관을 설득하고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권의 물발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의를 수용하면서 자 그럼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고를지 이게 나와야 하는데 사의 수용한다고만 했지 어떤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고르겠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 새 비서실장을 아직 고르지 못하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 상태라서 웬만하면 설 연휴 전에 새 비서실장을 지명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그 웬만한 인물도 찾기 어렵다는 뜻인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비서실장 인사가 마지막 남은 역전의 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정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이 민심 잡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사실 설 연휴라는 건 민심 형성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그동안 지지를 잃었다 하더라도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연휴에 인구에 회자될 정권에 유리한 의제
화두 정책을 던져서 설 연휴를 반전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이완구 총리 구출 말고 내놓은 카드가 없습니다. 이건 그만큼 국정 동력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민심 반전 카드라는 게 김기춘 실장 사의 수용한다는 겁니다. 새 카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헝 카드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순간 박수를 쳐줘야 합니까? 이건 고육지책,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없는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모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